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거의 교과서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번 주는 대면 수업이 있죠. 중간고사. 그래서 강의를 이제 2개 정도만 올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고사 범위를 강의 중에 올렸는데 그걸 또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의를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발 좀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카톡에다 넣지 말고. 그건 친구들 간에 하는 일이지 교수한테 카톡 탁 넣고 또 카톡 넣고 전화하면은 바로 자세히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정의는 가정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법전에 보면 동법 제2조 1항에서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범위 동법 제2항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 비속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족의 상황을 보면은 계부모자가 있고 배우자의 관계 또는 척부모 소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사실혼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가족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족 구성원의 공법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다. 넘겨보겠어요. 녹음이 되나 모르겠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대상자별 분류, 부부폭력이 있어요. 부부폭력. 부부간의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내 학대, 아내 구타,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등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힘이 사용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 해치거나 죽이겠다 이런 위협, 말로 위협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폭력이에요.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강압되는 행동, 폭력이 사용된 경우와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 관계 내에서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 또 신체적 학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도 한번 보겠어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상징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방림이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림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학대를 보겠어요. 노인 학대. 노인 인구와 증가의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가 여기 고령화라고 있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가 이미 진입했죠. 노인의 분양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의 저하를 인해 의존성의 증가하는 노인 학대의 가능성을 이제 많이 이제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정 내 노인 학대는 노인 자신의 가정이나 분양자의 가정에서 배우자나 형제, 자매, 자녀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홀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노인 학대라고 한다. 또한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손상도 포함하며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분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림, 유기, 금전적인 갈취나 착취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나 보호자, 양육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공포와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하나의 개인의 존엄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행위 등을 다 포함하고 있죠. 또한 심한 구타 등 폭행, 감금, 밀치기, 발길질, 침뱉기 이런 손으로 구타한다든가 꼬집는다든가 물기, 목 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흉기로 찌르기 등의 폭력 행위와 함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 정서적 폭력은 배우자나 보호자가 거부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언어적, 심리적으로 모욕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난이나 무시하는 조작적인 언어, 억압적이거나 지지하는 태도, 협박, 대화, 거부, 위협적인 모습이나 제스처,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소중히 여기는 사물, 애완동물이나 기재 도구와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식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홀로 방치되는 경우 심리적 괴롭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폭력의 유형을 보면은 경제적 폭력은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소유하여 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 노부모가 경제적인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분양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태만하거나 도박 중독이나 쇼핑 중독과 같은 반복적으로 낭비 벽에 있어 돈을 탕진하여 가족의 일상적 영위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통제, 지출, 목록 감시, 양육비, 미지원 등등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방림은 가족 분양을 이제 않는 거죠. 그것도 가족 이제 방림으로 보고 있어요. 보호 감독, 의보, 음식, 난방, 위생, 안전주의, 교육적 자극의 의료급여 등 가족원의 건강과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여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가정폭력이다. 또한 성적 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주로 부부간간이라든가 강제불임, 또 낙태, 자녀에 대한 성학대 등을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이론이 있어요. 개인적 이론, 폭력에 개입한 개인이 가진 특성에 관심을 두고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해자는 개인적 정신병리학적 산물이거나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 또는 가해적 행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예. 이제 남한테 피해는 주저하지만 자기한테 약물 중독이 된다든가 알코올성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정 폭력의 일환으로서 문제가 있을 시 신고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심리적 이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나 저항력 등의 위험 요인으로 상류층 사람들에 비해 폭력의 위험 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사회적이 낮은 지위나 가정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든가 또 결손에 있는 이런 가정들의 하나의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사회적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체계 이론이 있어요. 가족 폭력에 대한 단선적인 원인 설명에 초점을 맞추기도 보다 각각의 하위 체계가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체계와 조율을 이루지 못하면서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개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남성의 권위적인 태도 및 우월성으로 가득 찬 구조화된 사회적 틀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은폐성, 연속성, 상습성, 최대 전수성, 폭력의 순수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부부폭력률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여기도 2014년 아주 오래된 그런 하나의 자료인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해, 성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가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은 현재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 하나의 지수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폭력 이후에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경찰이나 여성 긴급 전화번호 1366 등 공적 지원 체계의 이용보다 더 높아졌다. 요즘엔 하나의 부부간에도 동의 없이 이제 구타한다든 동의 없이 그 성에 대한 그 가혹행위를 한다든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은 성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그 위계 질서와 경계를 뚜렷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학대가 있어요. 자녀 학대. 18세 미만 자녀들을
든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 확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 여성은 32.1%, 남성이 22.4%, 이것도 2013년에 46.1%에 비해 18.5%가 감소한 것으로 되었다. 요즘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자살의 이런 문제를 국가적에서 많이 그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 나라의 정책으로 지금 많이 국가에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또한 이런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전화라고 있죠. 생명의 전화, 24시간 무휴 상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살 예방 센터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성문화센터라고도 또 각 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도 하고 그런 곳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원 폭력이에요. 만 60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 비율이 3.7%, 7.4, 여기 이제 13년은 7.0%, 반대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 13년에 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은 정서적 폭력이 3.2%, 신체적 폭력이 1.1%, 경제적 폭력이 0.6%, 가해율은 정서적 폭력이 3.1, 신체적 폭력이 1.1%, 경제적 폭력이 0.4%로 정서적 폭력을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폭력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겠어요. 가족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률은 이게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부부폭력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가 6.5%, 신고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 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가 72%예요. 가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이웃 가정의 발생률은 77%가 신고해야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는 남의 일이므로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생각이죠.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보호를 하고 이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가정폭력은 하나의 이거는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한 번 허용되게 되면 계속 이제 그 허용을 즉시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한 번 시작할 때 그거를 대처하게 되면은 가정폭력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정폭력 관련법 서비스의 홍보, 가정처벌에 가해지는 법적 조치 강화,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순으로 이렇게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경찰청에서 2018년에 통보된 건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 및 학대에 따른 문제예요.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의 일반적인 증상과 문제에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 하나의 몸에 타박상, 뭐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사지 통증이 있고 신경통, 그다음에 만성 두통, 만성 피해로 위장 장애, 뭐 악성 빈혈이 있고 심장 질환이고 불면증, 섭식 장애 등이 있다.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 증상으로 불안감, 수치심과 부끄러움, 공포심, 죄의식, 우울함, 자살 시도 경험, 자신감 없음, 탈진, 허무감, 분하고 억울함, 복수하고 싶은 정오심과 적개심, 혼자 있고 싶음, 무력감과 열등감, 불안 증세, 집중력 저하 등 사회 적응 애로 가출, 친밀감, 형성 곤란, 사회적 고립, 결혼 생활 부적응, 직업상의 상실, 직업 생활의 어려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 사회적 특성, 고립감은 여성 비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아내들에게 폭력의 책임이 물어왔기 때문에 친척, 친구, 이웃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자신의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한다. 그 다음에 학대 및 폭력을 피해 아동 학대 및 폭력 문제.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福祉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 방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결과는 가벼운 타박상과 철과상부터 영구적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며 정신적 증상으로 불안, 우울, 신경취약 증세 등이 많고 자아상실, 무력감 및 삶의 의욕상실, 때론 자살을 시도하거나 대인기피증, 자주 놀라거나 공포심을 갖는 등의 정신적 증상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학대라든가 이 폭력 매우 이 사회에서는 격리되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죠. 사람의 자아를 소진시키고 삶의 상실을 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학대, 폭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정폭력, 노출, 아동 문제, 내재화 문제, 외연화 문제, 사회성의 문제, 자아 존중감의 문제, 쉼터 적용 문제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배우자의 특성을 보겠어요. 저소득층이 이제 좀 거의 많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또 이상자들이 있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 행사하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어린 시절 그 가정폭력,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던 그 아버지는 자녀도 결혼해서 가정폭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로 가해자가 폭력이라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갈등 해결 방식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은 너무나도 자녀에게
증오심을 줄 수도 있고, 부모와의 단절 상태, 그가 겪었던 그 부정적인 견해를 평생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신고 문제.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도움을 요청한다. 이게 이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임시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그래요. 다음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게 하나의 이제 진심이 아니고 습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또 폭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런 폭력으로 해소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성의 부족, 가정폭력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가정폭력을 이야기함으로써 안전의 위협을 받음과 지원이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기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그 다음에 문제의식 부족이에요. 가해자는 현 상태나 폭력 행사를 시인하고 교정하려는 의사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해결 능력 부족이 있어요. 피해자의 황폐화된 정신 상태로 인하여 해결이 어렵다. 해결 지원 부족, 경찰의 적절한 대응 부족이 있고 응급대책, 사회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쉼터 등의 지원 부족, 기관 간의 연계 협조 부족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제 인식 단계예요. 폭력의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노출하거나 주변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역사회에 관련 있는 사람들 발견 등 단서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걸 자꾸 음성적이라든가 하나에 숨긴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더욱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인식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초기 접근 단계예요. 위기를 차단하고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관, 친정 등 다른 가족, 이웃, 친구, 병의원, 상담소 등을 이렇게 알려서 이것을 차단시키면 초기에 차단시키면 가정폭력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단계예요. 가해자에 대한 접근 단계. 가정폭력 방지법 등 관련 법규 여러 보호 조치에 의한 의료 접근과 함께 가족들과 상의한 후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을 이제 시행하고 관련 기관들의 의료기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 긴급대피소, 변호사 혹은 사회경찰관 그 위에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는 관련 기관이나 지원 간의 협력이나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 서비스 단계예요. 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치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 접근을 한다. 단계별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재활 단계. 피해자는 여러 요인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이 다시
복귀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긴 시월이 필요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고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게요. 여성의 전화가 있어요. 이제 신고 여성의 전화 긴급 전화 1366.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에 그 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 자료, 또 가정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여성 피해 주거시설 지원시설이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상담 구조가 있고 폭력 피해 여성 이주 여성 보호 지원 보호 시설이 있고 여성 및 사회 단체를 통한 계몽이 있고 지역사회 복지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가정폭력에 대한 것 보충 교재에서 한번 강의를 더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